자, 야구에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오늘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장은상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에요. 그죠? 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죠? 아유, 엄청 탔네요. 그리고 아주 예. 흑인이 됐습니다. 아, 진짜로. 아주- 왜 이렇게 타셨어요? 아주 뭐 선크림을 바른 날도 있고 예. 근데 안 바른 날 하루에 훅 가더라고. 아, 맞아. 진짜. 안 바르면 큰일 잘 나요. 모르시잖아 하에서. 아, 저도 요즘에 모르시잖아. 아니야. 뭔 소리야. 잘 여기 모르시잖아. 속살 봐봐. 얼마나 탔는데요. 너무 하얗잖아. 너무 하얗. 속에 더 하얘. 속살이 더 하얘. 잘 모르시면서. 지금 요즘에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지금 뭐 여러분들께서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선크림 바르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요즘에 너무 더우니까 양산 쓰고 다니거든요. 또 그렇게까지 또 섬세한 면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양산까지 벌써. 아이고 날씨 생각하면 양산 써야 돼 여러분. 양산 쓰고 다니십시오. 이거 지드래곤 씨가 결국에 이거 안 써주더라고. 유행을 안 만들어 주더라고. 하나 좀 써줘요. 이게. 좀 써줘. 그래서 제가 유행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주변에 또 쓰고 다니시는 분도 많고 이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또 이제 건강관리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건강관리도 물 많이 드시고 또 이제 더위 좀 잘 피하시기를 또 바랍니다. 에어컨 아끼지 말고 드세요, 여러분. 아 그렇죠. 네. 류현진 부산강도 아시나요? 루티아88님 또 얘기하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류현진 선수 경기 보다가 왔어요. 4이닝 동안 무실점, 무피안타, 볼넷 하나, 삼진 2개. 근데 그 볼넷 하나도 진짜 개 억까. 아시죠? 이 스트라이크 존. 메이저리그 심판들도 똑같아. 이 스트라이크 존 이상하게 보는 거는. 그래서 볼넷 내주고 그 다음 타자가 친 타구에 무릎 안쪽 맞아서 교체가 됐는데 다행인 점은 일단은 그냥 무릎 타박상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맨 처음에 좀 아찔했던 장면이 좀 있었는데 그쵸. 다행히도 이제 큰 부상은 좀 아니라고 하니까 다음번 등판에는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롯데갈매기 TV님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대호 선수 어제 최강야구에서 4연타석 홈런 쳤던데 너무 그립습니다. 롯데 팬 얘기하셨는데 이게 제가 똑같은 분들은 당연히 이제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부 팬 여러분들 중에서 시즌 초반에 롯데 잘 나갈 때 그런 분들 진짜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이대호 없으니까 잘 나가네.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이대호 선수가 지난해 은퇴 시즌 직전까지 얼마나 잘했는데요. 거의 뭐 지금 뭐 100타점 타자가 한 명 빠져나간 거니까 네. 뭐 그게 뭐 결과만 놓고 그렇게 짜맞출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지금 최강야구에서 사실은 이제 4번 타자를 맡을 수 있는 선수 이대호 선수밖에 없고 와 4연타석 홈런 이거 진짜 현역 시절 때도 쉽지 않은 거잖아. 이거 기록 가진 선수가 뭐 박경원 선수, 박병호 선수 외에는 또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예능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진짜 뭐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그리워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아마 올해 했어도 작년만치는 아니어도 비슷한 냄새는 풍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롯데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경고하죠. 이 채팅창에서 서튼 욕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저기 성민규 단장 욕하는 거 오케이. 그런데 지금 이 댓글창에 없는 다른 롯데팬 여러분들 이 아이디 거론하면서 같이 뭐 하고 계실지 궁금하네. 이런 거 하지 마. 몇 번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어제 오랜만에 방송 아주 라이브 봤는데 네. 어제도 뭐 뜨겁더라고요 보니까. 어저께는 진짜 롯데 좋아하시는 기자분이 나오셔가지고 장난 아니었던 생각이 좀 납니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 오늘 상현이 건들지 마세요. 지금 류현진 선수 잘 안 돼가지고 안 풀려가지고 기분 나쁘니까 제 눈치를 보시고 채팅 예의 있게 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최근 8연패 키움 오늘 만약에 경기 진다고 한다면 팀 역대 최다 9연패 타이라고 하는데 오늘 또 이제 롯데 상대거든요. 이 안호진 선수가 과연 연패를 끊어줄 수 있을 것이냐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야 진짜 이 8연패까지 올 줄은 솔직히 몰랐거든요. 아무리 전력이 뭐 많이 급감했다 하더라도 한 번은 좀 끊어질 줄 알았는데 네. 연패가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어요. 그렇죠. 키움이. 근데 이게 키움의 올해 특색이기도 해요. 연승 초반에 좀 많이 했다가 연패 오르륵 해서 까먹기. 이게 그렇죠. 키움의 올해 좀 트렌드를 하면 좀 그런가? 하여튼 뭐 특징 중에 하나인데 네. 이번에도 9연패 가면 이게 진짜 역대 최다까지 가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게다가 또 오늘 안우진이란 말이에요. 그쵸. 안우진 카드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시즌 중에 한 2-3번 빠그라졌거든요. 이게 좀 만약에 또 이어지면 좀 전체적으로 그냥 시즌이 거의 끝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예. 이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에이스의 역할, 이 연패를 끊어주고 또 연승은 이어가고 이게 또 에이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네, 안우진 선수가 지난번 때 좋은 투구하고 한 번 하고 근데 롯데전에서 조금 출발할 때 안우진의 그 구위에 비하면 조금 부족했던 그 역할 그 기록이었거든요. 경기에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번에 다시 또 롯데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 이번에는 또 본인도 그걸 알고 있어요. 이 안우진 선수가 그런 거를 누구보다 잘 담고 있는 선수예요. 이 선수 스타일이. 다음번에는 내가 무조건 잘 던진다. 그러니까 오늘 본인도 아무래도
그 이후에 한번 잘 던졌던 적도 있고 하니까 좀 좋은 쪽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롯데 자이언츠 팬 여러분들께서는 걱정 마십시오. 오늘 연패 끊어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야구는 또 해봐야 안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희 선수가 결국에는 이제 시즌 2번째 2군행 부진을 이유로 이제 내려가게 됐는데 저희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오히려 지금 1군에서 계속 쓰는 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장은상 기자님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한동희 선수 저는 뭐 이거는 뭐 롯데가 어느 정도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실 처음에 2군 보낼 때도 굉장히 많은 경론이 온갖에 내려보낸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두 번째 지금 2군행을 받았다는 거는 한동희 선수한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실질적으로 지금 1군에서 쓰기에는 스탯이나 뭐 이런 거 전체적으로 스윙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당장 쓰기는 조금 어렵다고 봤고. 그렇죠. 근데 요 정도 급의 아무리 어린 선수라 해도 요 정도 급의 주축 선수를 두 번 2군의 부진으로 인해서 보내는 건 좀 팀 입장에서도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보냈다는 건 분명히 좀 내면은 메시지가 있는 거고 한동희 선수도 그거를 좀 읽어서 이번에는 좀 빨리 와야죠. 최대한 빨리 와가지고 자기 역할 좀 해줘야지. 그래요. 맥콜러번이 이 부진도 부진인데 악플에 대한 보호 조치 아닐까요?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워낙에 한동희 선수에 대한 또 기대치가 큰 만큼 또 이제 비판 여론도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비판을 넘어서서 그렇죠. 뭐 이제 뭐 인신 공격까지도 가는 맞아요. 것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한동희 선수가 이거는 프로 생활하면서 반드시 또 이겨내야 할 그런 또 시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연결해서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요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생 그 선수들 있잖아요. 네네네. 여러분 근데 진짜 이 선수들이요 무조건 뭐라 할 게 아니라 멘탈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세대 이 세대라고 할게요. 이 세대 선수들이요 굉장히 이런 심리적인 거 치료나 뭐 어떤 상담이나 이런 쪽으로 요청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그게 왠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도 그런 게 없었느냐? 그건 아니겠지만 지금 세대한테 유독 많이 드러나긴 해요. 저는 그게 당연히 SNS나 어떤 이러한 것에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는 영향이라고 보거든요. 그쵸. 물론 선수들의 어떤 그런 걸 보는 것도 전 선수들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은 팬들도 약간은 야구도 점점 변해가니까 팬들의 어떤 그런 용광로 같은 온도도 조금은 보폭을 맞춰서 조금 변화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감히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왜 자꾸 이상한 채팅을 저거 차단하는 거야? 이거 저거 해요. 저 진짜 팬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저는 이제 다른 팀 뭐 선수 가지고 장난하는 거는 또 혹은 다른 팀 선수 가지고 이제 비판하는 거는 저희가 따박따박 차단하고 있는데 딱 각 보고 이분은 롯데 팬이구나. 롯데 팬이기 때문에 군대 보내자 이병 한동희 이렇게 쓰신 거 이거 댓글 차단 요거 잘 부탁드립니다. 바깥에서도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뭐 양의지 선수 얘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구리 쪽에 근육 이상이 발견돼가지고 오늘 1군 엔트리 말소 논의라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부상이 좀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논의를 한다는 건 뭐 좀 그렇게 작진 않다는 거죠. 근데 옆구리 근육 이상이라는 건 어쨌든 뭐 포스도 물론 그렇지만 타격에 좀 영향이 좀 크게 가는 부위이긴 하거든요. 게다가 양의지 선수 지금 두산에서 타격 거의 제일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잖아요. 거의 전체 리그에서도 아마 타율이 거의 5위 뭐 요 정도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선수가 만약에 수비는 뭐 어쨌든 휴식 차원이 좀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공격에서 아예 한 열을 빠진다? 이러면 두산 좀 중위권 싸움에서 좀 매우 큰 파이가 빠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순간입니까? 이제 두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9.5경기 차 5위를 지금 지키고 있지만 밑에서 기아가 10.5경기 차 한 경기 차로 지금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만약에 이 동력을 확 잃어버리면 더 밑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양의지 선수의 공백이 또 어느 정도 될지 요거는 이제 검진 결과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두산 팬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또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시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700분 넘게 있습니다. 저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저희 좋아요도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면 저희 또 채널에도 도움이 되고 또 메인에도 많이 노출되고 하니까 눌러주십시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눌러주십시오. 베네지님 선수들도 SNS나 미디어 어느 정도 거리 두고 생활해야 할 듯 득과 실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맞아요. 저 미디어에 종사하고 있지만 미디어의 어떤 그런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많이 변했고 지금은 뭐 아주 자극적인 기사나 이런 거에 뭐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해요. 솔직히 어떤 하나 이슈나 사건이 생기면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잘 대처를 하는 근데 선배들이 있어요. 그런 선배들의 좀 얘기를 많이 듣고 근데 안 좋은 건 뭐냐 잘 못 대처하는 선배들의 얘기를 듣고 지금
하는 임하는 선수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선수들한테는 좀 얘기를 좀 구단 차원에서도 좀 해주고 좀 선수들이 좀 구단 차원의 얘기를 무조건 구단 얘기 아이씨 안 들어 약간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런 면에서는 좀 구단 얘기도 도움이 되는 게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민우사랑님 뭐 오진이 배송받고 맛있게 먹고 있어요 또 얘기해 주셨고 위에 제 갈매기님이 또 이제 후기 알려주셨던 거 제가 기억났어요. 그죠? 5개씩 전자레인지 10초 돌려서 2분 안에 먹으면 치즈가 쫀득쫀득해서 더 맛있다고. 아유 꿀팁입니다. 네. 어쨌든 그리고 갈매기님이 저기 이 사모님한테 허락 맞기 전에 그냥 지르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허락보다 용서가 쉬우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카톡 오셨던 게 집에 쥐포도 있고 치즈도 있다 괜히 사지 마라 이런 얘기 하셨는데 다행히도 큰 문제 없이 또 잘 들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갈매기님 돌려가지고 좀 디스플레이를 예쁘게 해가지고 좀 같이 드시고 맞아요. 점수를 딸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저희가 뭐 이따가도 이 Q&A 때 댓글 또 소화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네이버 댓글에도 이런 얘기 하십니다. 이 세라피모님 제가 보기에는 중위권 대진은 도태되는 팀 나오면 나오지 추가되는 팀은 없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 아래에 지금 하위권에 처져 있는 팀들이 중위권으로 합류하기 지금은 좀 어려울 것으로 이제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좀 벽이 이제 많이 좀 조금씩 높아지고 있기는 해요. 네. 냉정하게 그 벽이 한 7위권 정도까지는 이제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비빌 수 있지만 그렇죠. 그 이후로 가면 조금은 이제는 힘에 붙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것도 지금 8월에 좀 판세이긴 합니다. 맞아요. 네. 기세가 오르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이젠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 네 팀 가운데 유독 기력 딸리는 팀이 나오면 요게 이제 하위권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네.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께서도 이런 의견 내주셨습니다. 이제 아주 시즌이 거의 뭐 이제 중반을 넘어섰잖아요. 이제 막판으로 향해 가면서 이때 떨어지지 않는 거, 이때 꽉 쥐고 있는 게 팀들에게는 모두 다 미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뭐 태풍 얘기도 좀 있는데 태풍 때문에 내일쯤 올라온다는데 이거 경기 일정에 또 영향 미치겠네요. 시에스타님. 이러면 이제 월요일 경기 또 가능성도 조금 그렇죠. 주말 경기가 만약에 좀 못하게 되면 이제 월요일 경기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진짜 선발 운영이나 뭐 체력 관리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또 복잡한 셈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요것도 이제 이 순위 싸움에 큰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 소화를 하면서 저희가 이따가 댓글창 또 소화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사이에 또 채팅 주제와 관련된 채팅들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사이사이 또 잘 읽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또 댓글도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기아 타이거즈 어제 또 타선 터진 얘기 한번 또 해봐야 되겠죠.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더욱 치열해진 가을 야구 티켓 쟁탈전을 또 치르고 있습니다. 현재 기아가 44승 2무 43패 5할 6리 5할 승률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5위인 두산과 그렇게 게임차가 큰 거는 아니고 이제 한 게임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가을 야구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 10경기에서 7승 2패 1무를 기록할 만큼 분위기 좋습니다. 지난주 삼성과 하나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거뒀는데 지금 뭐 사실 이 기아 타이거즈의 상승세의 원인 장윤상 기자님 또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거는 뭐 이견이 없는 뭐 투수는 뭐 애초에 뭐 조금 버텨주는 느낌은 좀 있었으니까 지금 7, 8월 특히 8월 들어서는 뭐 맞다죠. 맞다다. 뭐 지금 치는 거나 뭐 득점권 찬스에서 물론 좀 답답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또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승리를 연승 싸우면서 온 기간에 거의 힘이 굉장히 컸어요. 실제로. 그리고 해줘야 되는 몇몇 특정 선수들이 자기 이름값을 해주면서 좀 분위기 탄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전반기 때 아니 이 선수들이 이 정도를 해준다고? 이런 선수들이 지금 계속 지금 시기에도 조금씩 받쳐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뭐 김도영, 나성범 이렇게 돌아온 타자들이랑 이 시너지가 지금 난 거죠. 타격은. 네. 그렇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이 일요일 경기에서는 연장전까지 가면서 이제 4대4 승부를 가리지는 못해가지고 지금 이제 댓글창에도 슈우밍님께서 일요일 경기에서 타격감이 살짝 식은 것 같은데 이럴 때 기아 투수들이 힘내줘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듯하네요.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렇게 타선 쭉 라인업 봤을 때 최원준 선수, 박찬호, 김도영, 나성범, 최영우, 소크라테스, 이우성, 김태군 그리고 뭐 이제 김규성 선수까지 그렇죠. 쭉 나오고 있고 뭐 김선민 선수도 요즘에 이제 대타로 일요일 경기에서 이제 대타로 출전했습니다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쉬어갈 타순이 안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죠? 네. 냉정하게 뭐 지금 최근의 스탯을 뭐 따지자면 뭐 최영호 선수도 조금 안 좋고 뭐 스코라테스 선수도 뭐 작년에 어떤 그런 폭발력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미진한 건 사실이지만 투수 입장에서는 이거
한 명 하고 나니까 또 한 명 있고 또 한 그쵸. 명 있고 약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투수 입장에서는 스스로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네. 이런 게 분명히 뭐 진짜 상대 팀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하긴 하죠. 맞아요. 예. 그나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규성 선수가 선발로 나오는 경기는 김규성이 이제 쉬어가는 타선이긴 하죠. 브레스맨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아 요즘 너무 무섭네요. 그냥 비 와서 이번 3연전 한 경기 정도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아 타선 진짜 너무너무 무서움. 주말 동안 맞아보니 이거 맞아봐야 알잖아요. 맞아봐야지 천우구단 맞아봐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제 LG와의 3연전을 또 앞두고 있는데 LG도 사실은 최근에 그렇게 이 흐름이 좋지는 못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아 만나는 거 다소 좀 두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기아 후반기 타격 폭발의 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유 어떤 것을 좀 짚을 수 있을지 또 장은상 기자님 생각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뭐 주축 선수들을 꼽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뭐 주축 선수들 얘기는 조금만 뭐 한 템포 미루고 하자면 저는 뭐 이우성이라든지 뭐 박찬호라든지 네. 이런 전반기부터 쭉 끌고 온 뭐 근데 사실 박찬호 선수나 뭐 특정 선수들은 뭐 영원한 기아의 아픈 손가락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선수들이 어쨌든 그러한 시점 속에서도 굉장히 자기 에버리지를 좀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2할 후반대 유격수란 말이에요. 그쵸. 이 정도면 오지환 선수랑 정확도 면에서 봤을 때 크게 뭐 그런 부족하거나 오히려 앞서는 시점도 있어요. 이우성 선수 그리고 지금 3할을 계속 어쨌든 언저리에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이우성 선수가 시즌 3할 칠 거라고 기대한 기아 팬들이 저는 시즌 전에 과연 그렇게 얼마나 많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에버리지로 나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 와중에 잘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받쳐주는 선수들이 워낙 잘해주니까 다른 그 주축 선수들도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냥 조금 이번에 못하지만 뭐 뒤에서 해주겠지. 이런 게 있으니까 큰 부담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박찬호 최근 한두 달 실책도 없고 수비에서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것도 큰 것 같다. 브레스맨님 말씀하셨고 박찬호랑 최원준이 출루하면 진짜 상대팀 이 배터리를 또 흔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두 선수들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피드와 파워 그리고 컨택트가 좀 잘 융화가 된 그런 느낌이라고 그렇죠. 해야 될까요? 타선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빠따는 당연히 등락이 심하죠. 라인하이트님 이런 부분 걱정하실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기아가 팀 타격이 좋았던 게 꽤나 좀 됐으니까 후반기 팀 타율이 2할 9푼 1위로 2위고 OPS도 0.82로 2위 준수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축 선수 얘기 당연히 이제 한번 또 들어가 봐야 되겠죠. 이 나성범 선수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야, 나성범 선수의 후반기 주요 성적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반기 주요 성적 타율이 4할 4리 그리고 3홈런 있고요. 안타 19개, 출루율 1위, 장타율 1위, OPS 1위, 타율도 2위입니다. 공백의 미안함을 2배로 만회하려는 대폭발하면서 활화산 타선에 딱 중심을 잡고 있는 이 나성범 선수, FA로 영입한 선수 정말 잘 사왔다. 최영우랑 나성범 둘 다 이제 FA로 영입한 건데 계속 잘하니까 진짜 든든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나성범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주 굳이 우리가 이러한 구도에서 기아의 아쉬움을 꼽자면 최용우 선수랑 톱니바퀴가 맞물릴 시점은 아직까지는 맛있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성범이 올라오면은 뭐 최용우 선수 살짝 내려가고 최용우 올라가면 이제 나성. 그러니까 이게 물론 둘이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면은 너무 좋겠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아가 타선이 지금 잘 나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하나 못 치더라도 맞아. 누가 못 칠 때 어떤 선수가 또 이렇게 잘 쳐주니까 그 아쉬움이 잘 안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까요? 네. 잘 그 나의 부진이 잘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근데 그 톱니바퀴가 좀 맛있게 물리면 사실 지금보다도 더 무서워지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또 나성범 선수가 최근에 좀 제가 좀 스탯을 여러 가지 보다가 좀 약간 눈여겨봤던 게 사실 나성범 선수가 그 삼진이 적은 선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떨공삼 이거 굉장히 또 약점이잖아요. 약간 좀 대명사 같이 좀 붙어 있기도 하고 NC 시절에도 볼넷 대비 삼진이 엄청 많은 선수긴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심지어 기아 왔을 때도 그 비율이 그렇게 막 이상적이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한 30경기 정도 했지 않습니까? 나성범 선수가. 근데 그 비율이 굉장히 좀 이상적이에요. 삼진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삼진이 한 볼넷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좀 이게 지금 표본이 작으니까 좀 대표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래서 작년 시점이랑 똑같이 비교해봤어요. 네. 작년 한 30경기 했을 때랑 올해 지금 시점이랑 삼진 숫자가 눈에 띄게 적긴 해요. 출발 시점, 이 시점에서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나성범 선수가 눈 쪽으로도 조금 더 지금 굉장히 리그에서 잘 적응하고
능력이 좀 향상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기아는 다른 팀들이 페이스가 너무 빨라서 문제지 이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맞아요. 계속 꾸준히 가다 보면은 저는 어느샌가 이제 다른 팀이 이제 하락세가 올 때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기아가 한 자리를 또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렇죠. 현재 분위기로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생애님 이래서 나스타 하나 봐요. 팀에 끼치는 좋은 영향력도 크다. 이런 베테랑 선수들이 솔선수범해서 또 이제 훈련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젊은 선수들이 어떻게 또 열심히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프링 캠프 때 진짜 웨이트 하는 걸 한번 직접 봤거든요. 네. 여러분 진짜 괴물입니다. 와. 진짜 괴물이에요. 살벌해요. 네.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들 좀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지옥의 그 지방 태우기 중에 캐틀벨 스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저 이렇게 앞으로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한데 그거를 제가 이제 하는 걸 몇 번 보다가 저도 그때 좀 운동 맛있게 할 때거든요. 네, 열심히 하셨을 때 물어봤었어요. 네. 지금처럼 이제 불어나기 전에. 네. 근데 제가 캐틀벨을 제가 제 친구들이랑 한 16kg로 하거든요. 네. 16kg면 여러분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거운 거 진짜로. 아니에요? 무거워요. 근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얼마로 하는지 아세요? 몇이에요? 28kg. 28kg짜리를 들고 이렇게 한다고요? 이 앞으로 이제 캐틀벨 스윙은 앞으로 이렇게 요거 하는 가는 거야? 와. 나 진짜 궁금한 게 아니 28kg짜리 캐틀벨이 있어요? 야. 뭐 하면 28kg짜리도 하죠 하면서 뭐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다. 쌀포대 조그만 게 그게 20kg짜리 아닌가? 20kg짜리죠. 그것보다 더 무거운 걸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28kg를 한다 그러더라고.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이 나성범 선수의 이 파워 여기에서도 좀 드러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네이버에서 FINK님이 나성범이랑 김도영 선수의 부상이 없었다면 기아 순위 더 높았을까요? 그리고 그랬다면 이우성 선수의 발견은 또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 그리고 베스트오리님도 나성범, 김도영이 안 다쳤으면 백업 선수들의 성장이 있었을까요? 그랬으면은 만약에 지금도 나성범 선수가 부상을 안고 뛰었겠죠. 그러니까 이 부상이 있었을 때 그 기회를 잘 치고 올라온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기아의 뎁스 부분 사실 시즌 초반 때 뎁스 참 문제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좀 보강이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당연하죠. 저 선수들이 없을 때 만약에 지금 이제 잘해주고 있는 그 아까 말한 선수들이 만약에 뭐 한 2할 뭐 2푼, 2할 1푼 이랬으면 아예 뭐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시너지가 거죠, 그죠? 자체란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선수들이 주축 선수들이 돌아왔는데도 자기 명함을 내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진짜 뎁스가 그만큼 두터워졌다는 거죠. 기아는. 맞습니다. 네. 기아 타이거즈는 진짜 이제 이 LG와의 3연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비 소식이 있기는 합니다만 과연 몇 경기 치를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비 때문에 경기가 밀리는 게 이게 또 너무 많이 밀리면 안 좋아요. 기아가 지금 이 잔여 경기가 가장 많이 남은 구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만약에 더 밀리면은 시즌 막판 때 혹은 이제 아시안 게임 때 선수들 빠졌을 때 그때 경기 많이 하면 사실 좀 힘들거든요. 그때 만약에 갔는데 우리가 뒤에서 쳐야 될 경기가 많다. 이러면은 사실 원래는 좀 이런 면도 있어요. 몇몇 좀 현장 사람들은 오히려 순위 싸움에서 경기가 우리가 없다. 네. 경기가 많이 남아있다. 그럼 이제 뒤에 가서 약간 적금 형식으로 뒤에 많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면 뒤에 가면 주축 선수들이 많이 빠질 거기 때문에 그쵸. 그런 면에서는 전력이 급감한 상태로 승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건 쉽지가 않죠. 그렇죠. 이제 월요일 경기도 이제 예정이 된다면 이제 선수들이 휴식일도 또 챙길 수가 없는 그죠. 그런 상황이 되는 네. 거고 뭐 더블헤더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박진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판다운님 아유, 이시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판다운님. 외부 FA 특히 타자를 확실한 선수를 영입해서 기존 선수들을 잘 자극을 준 것 같습니다. 기아 프런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확실히 저는 FA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선수를 사는 게 가장 저렴한 투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쉽게 일단 한번 잘 영입을 해 놓으면 일단 한 2년은 그래도 걱정 없거든. 솔직히 말하면 진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특히 또 외야수는 저 판다움님 말대로 그 특히 뭐 이렇게 동기부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외국인 타자가 거의 웬만하면 외야수로 한 명이 오니까. 외국인 타자 한 명에 외부 FA 외야수 이러면 한 자리밖에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완전히 뭐 기존 다른 외야수들은 그냥 쿵쿵쿵쿵 되는 거죠. 자리가 없으니까.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최영우 선수 영입도 영입해가지고 지금 사실 FA 한 번 다 잘 써먹고 그렇죠. 거기에다 이제 2차 FA까지 지금 뭐 잘하고 있는 그런 선수이고 지금 나성범 선수도 현재까지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나올 땐 항상 잘하니까 이 해자 FA로서의 모습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오늘 이제 선발 투수죠. 양현종 선수 또 하나의 개기록에 또 도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까지 162번의 선발승을 기록하고 있는 양현종 선수 오늘 경기에서 1승만 더 추가를 하면은 송진우 선수가 보유한 총산 최다 선발승 기록 163승에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선발 136승 정말 꾸준함의 상징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참 100승을 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100승보다 플러스 63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선발로만 또 163승을 한다는 건 더 엄청난 건데 좀 이렇게 보면 좀 송진우 감독이 진짜 엄청난 거죠. 아, 그렇죠. 그 선발로 162승을 하고 나머지로 하고 나머지 또 불펜으로 또 그거 진짜 엄청난 건데 어떻게 했냐? 사실 뭐 옛날에는 어쨌든 그런 분업의 어떤 그런 게 완전히 지금처럼 막 명확하진 않았고 그렇죠, 네. 또 그런 에이스급들은 이런 상황이 나오고 저런 상황이 나온 경우가 많았으니까 근데 이제 양현종 선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분업과 그 현대 야구에서의 그 시점에서 제일 가장 그 세대에서 첫 출발 주자를 해도 무관하거든요. 아, 그렇죠. 2007년 데뷔니까. 네네네. 그런 선수로 봤을 때도 선발로 163승을 쌓았다? 그만큼 오래 했다는 거고 자기 기량을 30대 중반까지도 보이고 있으니까 선발로 하기가 쉽습니까? 맞습니다. 그냥 꽁으로 뭐 한 꽁은 아니죠. 네. 꽁이 아니죠. 이렇게 맞물려서 잘 1이닝, 2이닝 던지고 하는 게 아니고 뭐 5이닝 넘게 던져야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엄청난 거죠. 아, 그렇습니다. 20승씩 8년 해야 160승이고 10승씩 16년을 해야지 또 160승입니다. 맞아요. 민초사장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슈우밍님 양현종 선수가 선발 163승 빨리 이뤘으면 좋겠어요. 계속 달성을 못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부담돼서 최근 살짝 또 부진한 느낌도 있다. 이런 이제 기록이 걸려 있으면 또 선수들이 뭐 신경 안 쓴다 하더라도 뭐 약간은 좀 부진한 케이스들도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 또 웬만하면 기아 팬 여러분들께서는 달성할 수 있기를 또 바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아 타이거즈의 상승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산 베어스도 양의지 선수의 요 이탈, 이 옆구리 부상 때문에 얼마나 또 이제 이탈하게 될지 이것도 이 순위 싸움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댓글 좀 잠깐 또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이 고향 팀에 잘 온 것 같다. 최영우 선수나 나성범 선수도 고향이 전주, 광주인데 고향 팀에 잘 와가지고 잘해주는 거 보니까 참. 선수들도 사실은 좋겠고 이 팬 여러분들께서도 사실은 너무너무 좋겠고 뭐 이런 부분도 이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연고 지역이라는 거는 무시를 못하는 그 프로야구의 어떤 하나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쵸,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연결성이 좀 만들어주는 것도 좋고 또 선수들 본인들도 아무래도 뭐 저도 아직까지 그 서울에서 강남에 나가면 알러지가 납니다. 그래요? 강북에서는 아주 재밌게 놉니다. 왜 알러지가 나? 제 고향이거든요. 아, 강북 강남 똑같은 서울인데 뭔 알러지가 나? 아니 강남구 가면 난 아직 불편한 게 있어. 하지만 저는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가면 아주 저는 날라다닙니다. 저는 거기서 이제 굉장히 또 많은 노름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기도 보면 노름이 아니고 놀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또 내 고향에 가서 좀 마음이 편안한 게 있어요. 이런 게 좀 그래요. 본인들도 좀 가서 고향에서 잘 하고 이러면은 좀 지역 야구도 조금 더 이렇게 이슈가 되고 하니까 좋죠. 아, 그렇습니다. 이 나성범 선수 든든하게 허리를 붙잡아주고 있고 최영우 선수도 또 해결사 역할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아가 강한 것 같다. 또 민초사랑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기아는 예전에 뭐 김상현 전 선수 때부터 확실히 트레이드나 FA 대박을 보는 눈과 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아 담당 장은상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할 때 보면은 뭐 FA로 한 스푼, 그다음에 뭐 트레이드로 한 스푼, 뭐 이것도 있지만. 저는 외국인 선수 항상 잘 뽑아오는 것 같아요. 그때 뭐 구톰슨 선수, 로페즈 선수, 그때가 이제 2009년이었고 이 외국인 투수들 특히 이제 잘 데려온 것들 생각해 보면 확실히 좀 뭔가 잘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뭐 망픽도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사실 진짜 괴물급을 뭐 잘 데려오는 거긴 하는 것 같아. 사실 그런 팀 중에 최근에 대표적인 게 NC인데 그 전에는 진짜 15승 투수나 뭐 이런 투수나 뭐 진짜 타자나 이런 면에서 좀 괜찮지 않았나 기아가. 근데 무엇보다도 또 역시 뭐 FA 타자를 일단 캐시가 뭐 어쨌든 제가만 받으면 확 지를 수 있는 여건의 구단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조금 더 선택의 폭은 넓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아까 이게 저는 FA 선수들 짜잘하게 나눠서 사는 것보다 그냥 가장 좋은 선수 하나에다 몰빵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것 같아요. 뭐 양의지 선수 지금 뭐 부상 입긴 했지만 그 전까지 얼마나 잘 치고 있었습니까? 152억이 뭐 아쉬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솔직하게 까놓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아니잖아. 기업에서 이제 선수 이 선수 가치가 있다 하고 이제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걸맞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거고 나성범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 최영우 선수도 마찬가지. FA 100억 시대를 연 선수가 이제 최영우 선수잖아요. 그 역할을 전 충분히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FA 선수 투자할 때는 확실하게 그냥 화끈하게 투자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잘 받아오는 것도 프런트의 능력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롯데자이언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요 나경민 코치가 1루 코치 보고 나서 도루시도랑 성공률이 좀 많이 떨어졌다. 어제 방송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좀 어떻게 보세요? 주루적인 측면 이 롯데자이언츠. 뭐 저는 뭐 그런 디테일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어떤 그 수비나 주루 코치들의 그런 거를 좀 평가한다는 게 조금은 좀 어렵죠. 네. 제 시점에서는 제가 많이 뭐 롯데 경기를 보는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긴 한데 갈매기님을 비롯한 모든 롯데 팬들 마음 알아 여러분. 근데 지금은 이제 안 되는 것만 그렇게 보다 보면 조금 뭐 그렇게 보이긴 하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롯데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앞서 그 봄의 흐름을 다시 한번 되찾는 게 제일 급선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주로나 뭐 이런 세세한 면이나 뭐 이런 거를 한없이 파고들다 보면 좀 진짜 밑도 끝도 없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주루 이런 거 조금 신경 써지만 그래. 전체적인 흐름을 좀 한번 만들어 봐라. 롯데는 빠따, 수비, 불펜 등 총체적 난국이다. 라인하이트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뭐 어디 하나만 문제여서 1위였던 팀이 7위까지 떨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좀 뭐 감독도 문제, 뭐 단장도 문제, 선수들도 사실은 그 기대치에 못 미친 선수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이 경기가 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롯데자이언츠는 또 이 반전의 기회 8치울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요 얘기 하시는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 뭐 기댈 때가 사실 이런 거밖에 없는데 어떡해 롯데자이언츠. 네. 댓글이 웃기더라고. 뭐라고요? 우리 영상 나중에 올라간 거 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8치월 이런 타이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감독 생각나니까 하지 말라고. 지금 롯데가 7이잖아요. 네. 왜요 또? 그 밑에 순위가 또 8이잖아. 네. 그래가지고 8위로. 네, 그런 댓글 하필 또 봐버렸어. 어허. 제가 또 하필 그런 댓글을 봐버렸어. 어허. 또 그런 댓글 재밌더라고. 그런 아, 댓글이. 그래요? 여러분 조크입니다. 네. 웃기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 김평호 코치 내려갈 때 그때 이제 황성빈 선수 있잖아요. 황성빈 선수가 그때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약간 연대 책임처럼 이제 이 김평호 코치가 내려갔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시 또 안 올라오더라고요. 일단은 뭐 이제 코칭 스태프 인성 같은 경우나 시즌 중에 한번 바꾼 거기 때문에 다시 또 바꾸기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화 이글스 또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비상 걸리나 비상할 수 있을지, 중위권 도약에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올 시즌도 그냥 이렇게 8위에서 머물게 될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한화 이글스가 후반기 레이스 시작된 이후 좀처럼 승리를 올리지 못하면 하위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화가 1승 4패 1무에 머무르고 있었는데요. 두산과의 이 홈 경기에서는 루징 시리즈, 그리고 이제 기아와의 주말 3연전도 결국에는 이제 뭐 무승부와 한 경기 있긴 했습니다만 좀 좋지는 못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현재 8위에 자리 잡은 한화, 7위인 롯데가 2.5경기 차, 5위인 두산과는 무려 7경기 차로 벌어지면서 가을 야구 사실상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 또 됐습니다. 사실 뭐 한화의 현재 문제라고 한다면 또 어떤 점을 꼽아드릴 수 있을 것 같은지, 지금 시점에서는 뭐가 가장 문제인지 장은상 기자의 생각도 어떻습니까? 뭐 문제점을 지금 뽑자면 뭐 한두 개가 아니죠. 네. 사실. 진짜 뭐 대표적으로 그 몇 가지만 나열하자면 뭐 윌리엄스 선수가 이 정도로 지속적으로 못 칠 줄 몰랐고 또 게다가 선발진도 좀 산체스나 뭐 지금 페냐만 사실상 거의 제일 뭐 에이스로서 역할을 해주면서 그렇죠. 있고 뭐 산체스도 투구 패턴 읽히고 이런 게 어쨌든 조금씩 약점으로 오고 있고 토종 선발진도 부족함, 이게 사실 하나의 현실이긴 해요. 사실 그 전까지 전반기는 그 톱니바퀴가 전부 다 잘 맞물려 갔던 게 그쵸. 선발과 불펜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쨌든 하나에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여러 사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네. 문동주 선수한테 그 전반기의 성적을 또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사실상. 게다가 또 뭐 토종 선발진이 그 외에 장민재 선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또 김상현 선수 카드까지 나오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선발로 이제 한번 또 등판한다고 하니까. 네. 또 게다가 또 타선은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의존도가 노시환, 최은성에게 셌는데 그 둘이 어느 정도 페이스가 떨어질 때 다른 페이스도 같이 떨어지니까 그게 지속적으로 미뤄지면은 전체적으로 타선 폭발력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톱니바퀴가 좀 안 좋게 맞물리는 게 지금으로서는 하나의 가장 큰 문제 아닌가.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심각한 타선 침체입니다. 하나의 후반기 주요 타격 보시면 전체 타율도 최하위, 득점권 타율도 최하위, 그리고 클린업 트리오의 타율도 최하위인데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당연히 이 선발진 문제도 있습니다. 4호 선발 부재도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불펜진도 돌아가면서 또 이제 털리고 있다 보니까 타선도 점수를 못 내고, 그렇죠. 그리고 이 투수진도 결국에는 이 점수를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또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한화는 문동주 승리를 또 그렇게 날려버리네, 뭐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또 계십니다. 이 한화가 지금 뭐 후반기 또 반등의 키는 저희가 또 한번 짚어봐야 되잖아요. 이게 어쨌든 아시안 게임 9월에 하는 아시안 게임 때 노시환 선수도 가고 뭐 문동주 선수도 가고 투타 핵심인 선수들이 또 빠지게 된다면 더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떤 선수들이 좀 이제 반등의 이 키를 잡아줘야 될지. 네. 뭐 반등의 키라면 이제 어쨌든 지금 그 하나 최은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제일 수가
올해 제일 쓰는 수는 좋은 애 빨리빨리 땡겨서 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제가 볼 때 반등의 키를 쥐고 있는 건 여러 선수가 있지만 그래도 타자 중에서는 최근에 가장 흐름이 좋은 건 김태현이라고 보거든요. 김태현 선수. 김태현 선수가 지금 우익수도 나가고 때로는 가끔씩 1루수, 2루수 알바트 하면서 여러 포지션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점점 더 외야수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외야수로 나갔을 때 타격 컨디션이 좋아요. 지금 이 컨디션을 최대한 끌어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는. 그러니까 8월에 김태현 선수가 지금 페이스가 올라왔을 때 얼마나 중심에서 쓰느냐 또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앞에서 쓰느냐 2번이 없어요. 하나는 올 시즌에 2번 타자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눈에 띄는 게. 그러니까 그 파일을 메꿔줄 수 있으면 김태현 선수가 약간 반등의 키를 좀 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이 김태현 선수가 사실 이제 타격적인 능력, 재능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럴 때 사실 이제 팀이 위기에 빠졌을 때 본인이 또 이제 뭔가 이 눈도장을 찍을 수 있을 만한 활약을 펼쳐주면 참 좋겠고 지금 뭐 기대할 만한 선발 투수가 신인인 문동주와 김서현뿐이라는 게 한화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잘하는 거는 사실이지만 신인에게 부담이 또 큰 것 같아요. 김서현 선수도 결국엔 또 흔들리다가 2군으로 내려갔고 선발 수업 받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모습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일단 와서 던져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지도 또 않은 상황이고 민초사랑님 그거 아세요? 박상원이 따지면 거의 6선발급으로 투구수 던지고 있다는 거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투구수가. 3경기에 86구 던지는 마무리가 있다. 하나 박상원이 또 그걸 해냅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불펜도 강재민, 김범수가 부진한 게 또 크다. 베네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채팅창 이 분위기 흐름만 또 살펴보더라도 타선도 문제죠. 선발진도 믿을 만한 선수 없죠. 불펜도 강재민 선수랑 김범수 선수 부진하면서 박상원 선수에게 너무 큰 부담감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지금 하나의 모든 총체적 난국이라는 게 채팅창만 봐도 일단은 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이클이 지금은 마이너스로 가는 사이클이고 사실 앞서 우리가 기아 얘기도 했지만 기아도 요 정도 안 좋은 사이클에서는 굉장히 뭐 여러분 뭐 비판도 많았고 안 좋은 얘기도 많았었는데 그걸 다시 또 반등을 해내면 같이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기아도 투수진이 뭐 임기영 선수, 뭐 최지민 선수한테 많이 부하가 돼 있긴 하지만 다른 투수들도 밑에서 잘해주는 투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지금 불펜이 어쨌든 김범수, 강재민이 전반기에 좀 잘해줬지만 좀 지금은 안 좋지만 그렇죠. 다른 선수가 나와가지고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박상원 선수도 조금 부담이 없지. 아 그래요. 박상원 선수 멀티이닝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하리 언니님도 눈물나 상원 선수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전에 박상원이 42개 던졌을 때 저도 눈물 났습니다. 이런 얘기 민초사랑님께서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뭐 세라피모님 말씀처럼 지금 연승하는 팀들은 타선이 좀 활발한데 하나는 타선이 일단 어렵고 연승하려고 하면 자꾸 흐름이 끊기게 진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만약에 저는 아쉬운 부분 하나가 이 외국인 타자 이 윌리엄스 선수 예전에는 오그레디 선수 두 선수들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 이상 정도만 해줬다고 한다면 지금 순위가 확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렇죠. 원래는 데려왔을 때 윌리엄스 선수한테 기대했던 건 2번이에요. 2번 타자 역할을 맡기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좋으면서 이제 8번, 7번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그 역할을 좀 잘 해주면 하나가 훨씬 더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이게 앞에 테이블 세터 카드를 맞추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죠. 중심이 아무리 그 3, 4번이 노시환, 최은성으로 고정돼 있다 해도 앞에 뭐 주자가 있어야지 뭐 맞아요. 점수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윌리엄스가 아쉽긴 하다. 그렇습니다. 이게 전반기 막판에 한화가 잠깐 상승세 탔을 때 그때 팀 타선 보면 뭐 이진영 선수랑 김인환 선수가 이제 테이블 세터 잘 해주고 노시환 최은성이 중심 타선에서 해결해주고 이 틀을 유지하면서 이제 타격감이 좀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그 점이 무너진 게 가장 크다라는 거. 결국에는 저는 이제 한화의 이 뎁스 문제가 아직까지 또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주축 선수들이 부진할 때 그 자리를 그 공백을 메워줄 선수. 아까 저희가 이제 1번 주제 때 기아 타이거즈 얘기할 때 나성범이 못할 땐 최용화가 치고 최용화 못할 때는 나성범이 친다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두 선수가 다 못하는 노시환 최은성이 못하니까 타선 전체가 좀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믿었던 카드에 대한 화중이 너무 세고 그 카드가 조금 안 좋을 때 받쳐준 선수가 없고 안 좋은 좀 악순환이 좀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맞습니다. 오그레디엄스라고 지금 사실 처음 윌리엄스 왔을 때는 그래 삼진 안 당하고 공에다가 일단은 갖다 맞히니까 오그레디보단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분들도 지금 이제 참다 저놈도 별반 다를 거 없구나 여기까지 지금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윌리엄스 선수도 좀 반등의 계기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담인데 근데 원래는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국내 여러 구단에서. 윌리엄스한테. 네. 심지어 마지막에도 경쟁에서 하나가 데려온 거죠. 네네네. 근데 윌리엄스가 이렇게 되면서 그 원래 윌리엄스를 영입하려 했던 다른 모 A 구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구단 관계자가 안 데려오길 잘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우, 아, 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은 게 아니구만. 아, 참 그렇습니다. 답답합니다. 아, 뿡님 또 5,000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이스볼 런치 뿡님. 화이팅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아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오늘도 역시 재미라는 승패 예측 경기 과연 할 수 있을지 일단 좀 지켜보긴 해야 될 텐데 안호준 선수 대 이제 반즈 선수의 또 맞대결입니다. 키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 최다 연패인 9연패까지 가지 않아야 되겠죠. 안호준 선수가 이 깨줘야 될 텐데 연패를 반즈 선수 사실 롯데도 지금 뭐 다른 팀 사정 봐주고 이럴 때 아닙니다. 반즈 선수 또 내세워가지고 오늘 경기 또 승리를 노리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경기? 아 오랜만이네요. 네. 승부 예측. 제가 뭐 화요일 방송을 그렇게 많이 안 했어. 오늘 뭐 고척이니까 경기 취소될 리는 없겠네. 무조건 네. 합니다, 여러분. 가볍게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롯데의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반꿀이네. 아니야. 장반꿀이네. 지난번에 맞았잖아. 맛있게 몇 번 맞았어요. 장반꿀이네. 맛있게 몇 번 맞았어. 진짜. 아 이게 맞은 경기는 맞은 경기가 맞았어. 별로 없으니까 자기도 맞은 경기는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잘 기억해. 나 맞았는데 왜 그러냐고. 아주 잘 기억합니다. 롯데 고난의 길 시작된다. 바로 그 길 걸어갔어요. 네. 그때 아주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반꿀 아니다. 여러분 롯데 팬분들 진정하세요. 한번 믿어보세요. 오늘 반지가 최근에 좌타 상대로 뭐 그냥 키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정우가 없는 데다가 네. 좌타 의존도가 좀 많은 팀이긴 하거든요. 반지가 분명 그에 있어서는 이점이 될 수 있다. 아 제이리님 수학 9등급도 몇 개는 맞아요. 아이 내 성적표 봤어 제이리님? 너무 9등급까지는 아니었어. 너무하다. 9등급까지는 아니었어. 그러면 저는 뭐 당연히 안우준 선수 가야죠. 안우준 선수의 키움 가야죠. 지금 7승 7패 151K 평균 자책점 2.48. 뭐 키움 타선이 안 좋다고는 하더라도 그렇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 롯데는 지금 뭐 흐름 좋은가? 타선 흐름 좋은가? 아 안우준 선수가 또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선수 어떤 팀이 또 이길 것 같은지 저희 또 3시에 올라가는 또 이제 커뮤니티 올라가는 또 투표 재미로 하는 또 승표 예측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이제 끝까지 많이 시청해주신 분들 오우 많습니다. 1300분 계신데 저희 좋아요 혹시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좋아요도 한 번씩 좀 눌러주십시오.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ust worried about the weather. Korea is so hot these days. 이주원이의 조한리님이신 것 같습니다. 아, 한국 최근에 날씨 걱정된다 하셨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고척 경기이기 때문에 고척은 에어컨도 시원하게 나오고 비도 안 옵니다. 아시겠죠? 한국말인데 뭐 뉘앙스는 왜 이렇게요? Don't worry. Don't worry.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이 이주영 선수 또 잘합니다. 라인하이트님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또 이제 키움의 히트 상품 이주영 선수가 또 있지 않습니까? 뭐 진짜 뭐 LG가 왜 마지막까지 고민했는지 좀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진짜. 아, 너무 잘해. 생뚱맞게 이정호 선수의 그 공격 공백을 지금 새로운 이주영 선수가 메우고 있어요. 맞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도슨 선수가 처음에 해주다가 이런 거 보면 참 트레이드가 마냥 또 저쪽에만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이긴 하네요. 맞습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 굉장히 또 재밌는 경기가 또 치러지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이 경기 그래도 오늘까지는 뭐 비 오는 데들이 좀 드문 것 같던데 아닌가요? 오늘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경기 또 재밌게 또 시청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저희가 오늘 40분 조금 넘었습니다. 40분 조금 넘게 이제 방송 함께 진행해 봤는데 아 오랜만에 또 하니까 또 재밌네요, 그죠? 재밌네요. 네네. 항상 올 역시. 때마다 우리 도상현 기자님하고 호흡 맞추는 걸 가장 재밌어요. 아, 장은성 기자님이랑 하면 또 재밌습니다. 어쨌든 네. 저희는 내일 이제 수요일이죠. 수요일에는 이제 안충 의원님 또 나오시니까 또 많이 기대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도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300개 넘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러면 또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만 또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